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한 김태일 박사입니다. 오늘이 대서입니다. 절기로서는 제일 무더운 날인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이제 부자 되는 풍수, 생활 풍수인데, 사실 이 풍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인들이 무슨 풍수하면 무당, 도사, 무슨 뭐 사주, 철학관, 수염이나 기르고 도복을 입는 사람들로 보통 그렇게 알더라고. 심지어 어느 대통령 출마할 때는 손바닥에다 뭐 왕자를 기린다, 별 짓을 다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 시기한 이후부터는 잘못된 것으로서, 풍수는 여러분들 신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 시대 때부터나 고려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놓은 전통학문이고 자연과학이고 통계학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풍수를 한문으로 우리가 풀이한다면은 바람풍자, 물수자, 땅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면은 지리 과목이 있죠. 지리가 풍수예요. 풍수가 그런데 일반 그 선각자들이 자기들의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바람과 물, 좋은 땅에서 좋은 환경을 찾아서 망지나 산자가 편히 생활하는 곳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관계상 전문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으나, 이 풍수도 아무리 현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여도 과학으로 밝히지 못하는 자연 속의 에너지와 산천초목의 흐름을 이용하여 인간의 길흉하복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의 풍수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음택이니 양택이니 자청령이 어떻고 우백호가 어떠니, 그런 전문적인 것은 오늘 여기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생활하는데 접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새 보면은 전원주택이나 집을 우리가 이제 새로 지을 때 참고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집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에 비해서 너무 큰 집을 지어요. 그러면 집에 hun기가 없잖아요. 이것이 정 말하자면 과이 눌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딴 집도 좋지를 않아요. 서로 너무 외롭잖아요. 그리고 집이 도로보다 낫거나 바로 뒤에 도로가 있는 집은 성공하는 사람이 없고 통계적으로 보면 기관지병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무덤들이 보이는 터도 좋지를 않고, 또 하천이나 뒤에 산에 경치 좋은 곳에 집을 많이 짓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보기는 경치가 좋죠. 근데 이제 강가에나 이 계곡가에 담는 물이 범람해서 떠내려가는 것도 신문 보도에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산세가 좋은 것도 보면은 산이 언제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숲속의 집은 이번에 강원도에서 불난 거 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곳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상식적이지만 우리 풍수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집에 주위에 이제 폐가구나 무덤이 있는 자리도 안 좋고, 그리고 집 주위에 종교시설이나 뭐 큰 옹벽, 그리고 바위나, 그리고 무속인들 집들이 있거나 뾰족뾰족한 건물들이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집 주위에 고압선이나 변압기가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큰 나무도 안 좋습니다. 고압선은 전자파가 나오고, 큰 나무들은 이 기가
이게 우리 사람을 누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지막 우리의 토질이 검거나 습기가 많은 곳은 항시 집에 잔병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든지 새로운 집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집에는 이제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들 이게 경매는 집은 쌉니다. 가급적이면은 상가나 건물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사는 집은 경매로 안 사는 것이 좋아요. 제가 토목특급 기술사인데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 하면 이걸 쭉 해보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망이나 이거 항상 저 집 보고 저주하기 때문에 사는 집은 경매로 안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파트도 보면 평수가 50평 뭐 40평 이러는데 두 노인네가 있으면서 그래 덩그런 집이 크면은요 이 집이 기가 누질립니다. 사람이 집한테 누질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통계가 어떠냐면은 제가 이제 토목기술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거주할 수 있는 평균적인 집 평수는 5평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꼭 큰 평수를 좋아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층 아파트나 저층 아파트에 코너 같은 데 끼어 있는 집이 있어요.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저층에 있는 사람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좀 잘 연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다른 집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맨 마지막에 입도 좋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갈 적에 1층 공간이 비어 있단 말입니다. 비어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도 이 기가 흩어지기 때문에 권고할 사항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은 모서리나 코너 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넓은 평수나 고층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고층 아파트에 한 15층 이상 가면 난도 잘 자라지 않고 모기가 없다 합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한테도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병자나 노인들이 있는 사람들은 10층 이상은 가급적이면은 안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단명을 하다든지 병이 몸에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새겨볼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 우리가 이제 사는데 입지적인 우리가 이 풍수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보통 현관은 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나쁜 기운은 차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관은 항시 조명이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되고 항시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관의 전나신이 전체가 보이는 거울은 오히려 양의 기운이 반사되기 때문에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도 신발장에 항상 정리가 위에는 밝은 색깔, 그리고 위에는 부모님 색깔. 어떤 집에 가면 신발 여러분만 막 뒤죽박죽이에요. 뭐 애 어른도 없고 이래서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살펴서 정리하시면은 같은 값이 바람 분 날 대홍치 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화장실이나 주방을 직방으로 보이는 것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요새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카탱을 치든지 파티션을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제 거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대충 쭉쭉쭉쭉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실에는 이제는 우리 옛날에는 안방을 크게 꾸며서 전부 방해했지만 이제는 이제 그 거실에서 거진 생활을 다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거실이고, 그래서 이 거실 벽에 복잡한 그림이나 별 그림들 많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또 그래서 여기는 간단한 겁니다. 가족 사진이나 가온 정도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는 거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은 이 산만해요. 그리고 삐죽삐죽한
골동품이나 골프채는 저 안 보이는 겉에 좋은 것입니다. 거실은 또 생기가 있고 밝은 곳이 좋으면서 이제 화분은 우리 사람 앉은 키보다가 높은 것은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은 막 이 화분도 잎이 뾰족뾰족한 거나 꽃이 피고 지는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왜? 나이가 많고 병자가 있는 데는 꽃이 지면은 자기가 우울해져요. 그래서 집안의 화분도 잎이 동그란 거 요런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단출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가보면 집안에 습도 조절을 한다고 수족관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권장할 사항이 못 됩니다. 아무래도 옷에는 습도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습하지만 제대로 물갈이를 안 하면 여기서 세균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 노인네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집안에서 수족관이나 분수대는 설치 안 하는 것이 좋고요. 수석이나 동물, 박제 등을 자랑하는데 이 수석은 음의 기운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박제는 살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점잖지 못하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골동품이나 고가구를 두고 싶으면은 한두 점 저 밝은 곳에 두면 좋아요. 음침한 곳에 두지 말고. 그리고 요사이 보면은 집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데 이제 원칙은 동물은 바깥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독일이나 중국 사람들은 키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식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집도 지키고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 고양이는 우리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악을 품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묘세견왕설이라 합니다. 중국 야사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집이 안 되고 강아지를 키우는 개를 키우는 사람 부가 된다. 그래서 단지 왜 그러냐면 이런 동물들을 키우면은 침도 흘리고 털도 빠지고 더군다나 어린애 있는 데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금세는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무슨 병이 있을지 몰라요. 동물과 우리 인체의 병균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은 우리 안방입니다. 안방은 옛날에는 보면 막 자개장을 갖다 놓고 거창하게 하는데 요새는 안방에 손님들을 안 모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방에는 우리가 3분의 2가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도 방지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화분이나 전신을 보이는 거울은 좋지 않으면 TV는 가급적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이나 결혼사진을 집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혹시 부부간에 있다가 뭐 제가 어떻고 하다 보면 처갓집이 어떻고 뭐 시가 보면 싸움 나요. 그래서 거기는 부부 사진 외에는 안 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는 가급적이면 벽과 벽 사이를 5 내지 10cm를 띄워서 하시라는 건 여러분들 풍수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구든지 주무시는데 머리를 창밖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시 그것은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우리 주방인데 주방은 통풍이 잘 되고 창문이 좋은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햇볕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청결하고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식탁에는 값진 것보다가 둥근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식탁에 유리를 까는데 유리보다가는 나무나 식탁의자가 좋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그릇이나 비닐봉지는 가급적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암이 발생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주방의 모든 행위가 거실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카텐이나 차단막이 좋으며, 인테리어는 주방은 가급적 검은색이나 붉은색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실은 출입문에서 화장실을 정면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카텐이나 파티션으로 가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은 너무 밝게 하면은 뭐 칼라 비슷하게 하면 은기가 있기 때문에 좋지를 않아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전체 나신이 보이는 겨울은 안 좋습니다. 이것은
모텔이나 이런 데 이제 가정집에 있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 우리 생활에 이렇게 풍수가 적용을 하면 좋겠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